해환경 보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2014년 개최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 및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에 따라 산림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산림 훼손 지역보다 넓은 지역에 대체림을 조성해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간 중 개최 지역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수 전용 저수지를 평창에 새로 건설하였고, 새로운 취수장과 정수장을 건설해서 그 기존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건강하고 윤택한 삶입니다. 지속가능한 올림픽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총 12개의 경기장 중 6개의 시설은 새로 지어졌으며 나머지 6개 시설은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새로 건설된 경기장은 모든 대회 이후에 체육 및 레저 시설로 활용되어 지역의 스포츠 발전에 스포츠 발전과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선수들과 미디어 등이 머물게 되는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강릉하고 평창에서 각각 건설이 되었고, 선 분양이 완료돼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주민들이 바로 입주하게 됩니다. 특히 강릉의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저도 그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유촌지구를 새로 개발을 해서 강릉의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도로망, 철도망이 정말 올림픽이 없었으면 20년, 3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건설됨으로써 서울 청량리에서 1시간 20분 내에 강릉을 갈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그 발판을 올림픽을 통해서 마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바와 같이 올림픽 대회를 통해 각종 스포츠 시설이 개최 지역의 유산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기장 등 시설을 통한 동계 스포츠 및 체육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와 강원 지역의 생활 스포츠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개최 지역 간 협력과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연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언론의 일부 이제 숙박 문제 여러 제기가 있지만,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 고평창이라는 숙박 앱을 완전 잉글리시 버전으로 해갖고 1월 1일부로 해갖고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교통 앱도 만들어서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그 앱만 깔면 서울에서부터 강원도 일대 모든 그 차량 노선이라든지 철도, 항공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올림픽 시설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그 최종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팀을 구성을 해서 12월까지 결론을 도출하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지금 협약이 체결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개 경기장을 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조 경기장을 빼고 메인 경기장 12개 기준으로 해서 9개 경기장은 운영 주체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3개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것 중에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그러니까 루지, 스켈리턴 같은 썰매 경기가 열리는 게 이제 그 알펜시아에 있는데, 그 슬라이딩 센터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맡아서 학교 그 체육시설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관동 하키센터는 지금 이제 관동대가 카톨릭대가 인수를 해갖고 관동 카톨릭대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관동대 안에 있는데,
그 시설은 이제 관동대에서 학교 시설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 및 여러 가지 문화 시설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올림픽 파크에 경기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강릉 아이스 아레나, 그러니까 이번에 쇼트트랙하고 피겨가 열리는, 지금 티켓이 거의 두 종목은 거의 매진 상태입니다. 어제부로 이제 티켓이 50%를 넘어섰는데요. 두 종목은 거의 이제 티켓이 사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이 경기장은 이제 강릉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 지하는 이제 연습실로 되어 있고 위에가 우리가 중계 화면에서 보는 그 경기장인데, 그 시설은 이제 강릉시에서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피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용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알펜시아에서 기존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조를 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몇 개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펜시아, 피닉스, 그 용평 리조트에서 그걸 다 활용할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높은 지역까지 그게 스키 슬로프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다 운영을 할지 뭐 이런 거는 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기업들이 운영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에 컬링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원래 강릉의 그 경기장이었습니다. 원래 그래갖고 거기가, 여기 나승현 대변인도 있지만 저희가 유치 때 2018명의 합창단이 IOC 실사단 앞에서 합창을 불렀던 그 경기장입니다. 그걸 이제 컬링 경기장으로 지금 바꿔갖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올림픽이 끝나면 얼음을 걷어내고 다시 이제 체육시설로 강릉시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폐막식장인데, 아까 오지철 차관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개폐막식장은 이번에 임시 시설로 건립이 됩니다. 약 3만 5천 명이 개폐막식용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드림 콘서트 오신 분들 보지만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개폐막식을 위한 그 설비들 위주로 아예 설계를 해서 지어졌고요. 임시 시설로 가건물로 지어져서 경기 후에는 외야석은 다 다시 반납을 하고요. 다 렌트한 걸 반납해버리고 본부석 쪽을 지금은 7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3층 구조로만 해서 그게 이제 올림픽 기념관으로 건설이 되고, 거기가 이제 야외 콘서트장, 야외 공연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올림픽 트루스, 얼마 전에 그 유엔에서 평화 결의안을 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그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사인을 해서 그 올림픽 트루스라는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벽이 역시 올림픽 기념관, 여기 개폐막식장이 있었던 이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폐막식장을 임시시설로 짓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96년 아틀란타 올림픽도 갔었지만, 아틀란타 올림픽도 사실은 야구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주경기장 개폐막식장을 하고 반은 가건물로 해갖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걸 다시 헐어버리고 아틀란타 브레이스의 홈구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갖고 이번에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다시 30년 만에 다시 그걸 헐어갖고 이번에 새로 졌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제가 이제 도쿄도 물어보니까 역시 시설을 다 짓는 게 아니라 일부 가건물로 져갖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이거가 이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이 열릴 그 경기장하고 그 하키가 경기가 많기 때문에 경기장이 두 개입니다. 관동 아까에도 있고 이 올림픽 파크에도 있는데, 그 올림픽 파크에 있는 그 경기장과 그다음에 정선에 있는 그 알파인 경기장, 이 세 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KOC 강원도 이렇게 해서 그 기존의 이 경기장을 지은 건설 주체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성숙한 문화시민의 긍지를 갖게 하는 건데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제 운영할 생각이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 주민들 교육 이렇게 갖고 지금 정선 평창에서 수차례 교육, 또 숙박업소 교육, 위생 교육, 또 일반 주민들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 문화, 친절함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외국 분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도 전국의 학교들 신청을 받아서 올림픽에 대한 교육, 스포츠 정신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한 250개 학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다섯 번째는 이제 세계로 도약하는 평창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적인 역량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물론 뭐 88 올림픽부터 월드컵 등 많이 치르면서 그런 역량이 많이 축적이 됐지만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 강원도의 어떤 관광 확대라든지 이번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강릉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외국의 어떤 산업 투자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런 국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2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양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뭐 기사라든지 스태프들이 거의 10만 명 가량 파견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서 저희가 이제 여기 베이징 조직위원회 베이징에서 와 계신데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베이징 같은 데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돼서 저희 나라 입장에서 레거시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2018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함께 만드는 응원.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요.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파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밑에 자막이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영어로 한국말로 내레이션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이 평창 올림픽이 긴장된 어떤 남북 관계 이런 거를 해소하고 또 하나의 평화의 길로 가는 어떤 리거시로 남는 올림픽이 되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Kim, for sharing legacy plans for Pyeongchang. And now our fifth and final presentation will be given by Ms. Hiromi Kawamura, Public Relations Secretary of the Tokyo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0 Games. She has waited a long time to present. Would you give her a particularly warm welcome now?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guests and speakers, and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Dream Together program. I'm very honored to introduce Tokyo 2020 Olympic Games updated information. I'm Hiromi Kawamura, the Public Relations Secretary of Tokyo 2020 Organizing Committee. TOKO's overriding aim is to deliver the safe, secure, and successful games to ensure that the athlete and all related parties and the people of Japan and the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have a fantastic experience. The organizing committee has also the position's legaci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preparation of the game. Okay, here is the agenda for my today's presentation about Tokyo 2020.
that I would love to speak, but the film is the worst, the 1,000 words. Here is the 3 minutes video of Tokyo 2020 overview. Please enjoy the video. Moving hearts around the world. It all starts here. Tokyo. A city full of tradition, inspiration, and innovation. Today, 35 million people in the greater Tokyo area bring diversity to the metropolis. They spark energy and generate culture, making this city amazing. In 2020, Tokyo will go beyond amazing. Ignited by top athletes and fueled by millions and millions of spectators around the world. Tokyo 2020 Olympic and Paralympic venues present infinite excitement. Sharing that one concept, venues for the Tokyo Games are located in 2 distinct zones. The Heritage Zone invokes the legacy of the 1964 Olympics. The Tokyo Bay Zone symbolizes the metropolitan area's future. At the intersection of the 2 zones, the Athletes' Village provides a comfortable environment for our athletic heroes. 10 minutes into the Heritage Zone is the new Olympic Stadium. In addition to the 2 zones, venues across Japan will be packed with spectators cheering on the athletes. From Tokyo to the world, driving endless possibilities. Everlasting legends and countless dreams. Experience the infinite excitement. Okay, I like the videos. These are the figures of the Tokyo 2020. Will most welcome the 11,019 Olympic athlete and 4,400 Paralympic athlete, and in addition to them, the delegated coaches and also stakeholders and visitors. We will deliver the 33 Olympic sports and 22 Paralympic sports. We are honored to add the 5 sports and 33 events newly, and the 40% of the venues located out of the Tokyo metropolitan area. That means Tokyo 20 is not only the Tokyo City game, but also we can say that the Japan's game. The huge chances of legacy will be given through the Olympic game under the Olympic vision, the building the various societies through sport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legacy of past games. So barely limited their time. I will skip these sections. Sorry for that. Okay, so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1964 games. It doesn't work so well. The broadcasting. Could you skip these agendas? Okay, the pictograms and the Olympic London. I would like to the London Games legacy, but the band explained a lot. And also the Rio Games legacy. So we have so many the social issues, attention to absolutely the refugee Olympic team.
Okay, so here is the legacy of Tokyo 2020 game. Okay, in order to achieve their precedented legacy, we need the innovation, activation, and also the disseminations. So I will show you some so many legacies we're gonna deliver. Okay. So the first one is the economic impact of the games. So as of March 2017,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285 billion US dollars economic impact is expected to against the cost of the 12.3 billion US dollars from 2013 to the 2030 by the Tokyo 2020 Games. The element of the legacy effect consists of such as the usage of the venues in the Olympic Village, the infrastructure of transportations, the expanding demand of the sightseeing and ITS and the robot industries. So I'd like to the first example of Tokyo 2020 legacy is sports technology. I will show you the fantastic video of the new angle of sports presentations. I expect that this method to disseminate and will be the standard of their sports presentation after 2020. That's really surprising. So we're going to introduce this technology to other sports. And also the one more video, we also introduced the 360-degree field vision to their stadium. And in addition to their, the free angle spectator, the athlete can receive the messages with real time, and the people can place like it at the same time on SNS. So they can share the moment and the memor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venue. So we have already introduced the football game right now. So I can show you another sample of the video. This is the J League, the Japan League for the football. So we're going to introduce the technology into the home, they're at the private place with the virtual realities. So sports can have, the unlimited possibilities. And also the robots. So this Panasonic robot, the name of the Hospi, is the launched to test to use the hospitality robot. But we are now introduced to in the hotel and the airport right now. They announce the traffic information and serve the bottle of waters to the visitors. The mobility innovation, as
it's gonna be, you know, the really fantastic the opportunity for us to the mobility innovation. We also expect the transportation legacy after 2020. I will show you the last video. This is my most favorite one. In 1964, we have already improved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anks for the Olympic Games, we're gonna, you know, the much more innovate the mobility innovation through the 2020. And the new sports, as mentioned, Tokyo 2020 hosts 5 new sports. Okay, the BMX freestyle and the sea basketball and surfing, sport climbing and skateboarding. These aligns with Olympic Agenda 2020 concept, more useful, more women and more urban. Okay, I would like to talk more about the soft legacy. We are now the 1,200 staff in the organization and predict to the increase up to the 8,000 in 2020. The Tokyo 2020 is also the first organizing committee which creates new positions in sports and NOC relations, the following. That we assign the sports manager in each competition, and also they are working on their coordination among TOCOG, NFs, and international federations. Almost of them are the Olympians and ex-professional athlete or senior staff from the national federations. And also that we hire the NOC managers designated for each continental. So who coordinate the TOCOG and each NOC in order to improve the NOC service with the hospitality. And also we have a great chance to improve and proceed the education program, the new approach to the education. So that we produce a mathematics workbook, aligned with the Olympic value education. So this is a kind of the workbook, but also, you know, the Olympians visit to the school to realize their work, and they work together with the student, the workbook. This is very it's getting very popular for the student right now. And also the TOCOG is the first challenge to involve the students and the kids. We also break through the social system. The Tokyo 2020 Olympic and Paralympic mascot will be board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mascot and the Olympic Games through the boating. So we are now the 20 southern schools and the 6.5 students involved to the mascot selections. And one more thing is the transparency. The Tokyo 2020 used social media to open the emblem selections committee and got enormous public attention and support. And also we Japanese is sometimes the barrier for the language. So we will also reduce the language barriers. The multilingual service provided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the village operations, venue guides, and the medical care, ticketing security, and also the accreditation system. And also, lastly, I will touch upon the sustainability. We deliver the 2 unique
the project at this moment, and also we will include these kind of the project to heading to the 2020. One of them, the medal project. The Tokyo 2020 medal project is to collect urban rare metals, though they are included in the mobile phones, PCs, and digital cameras. We will use them to create the medals for the Olympic and the Paralympic Games. We have already collected in total at this moment in the 740,000 mobile phones. This project contributed to the sustainability. People are thinking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also the people's awareness of the recycles. And one more thing is that we will construct the village further in the Olympic Village with timbers. Those are provided by their prefectures. After the game, the old timbers will return to their original homeland, and also they will be reused. So there is no, the waste through by the Olympic Village Plaza. Okay, so today, 24th of November, is 970 days to go for the Olympic Games and 76 days to go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Games. So I highly expect the two games remain the great legaci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and for sharing the exciting plans for Tokyo. Ladies and gentlemen, we're now going to have a panel discussion, so may I invite all of our speakers to join us on stage for the panel discussion now. So speakers now, would you please take your seats? Okay. So joining our speakers who made presentations earlier ar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received some loud applause from the audience. They are students from the Dream Together Master's Program. Mr. Eduardo Butte from Brazil. He is very popular with our audience. He is from Brazil, and he served as the former strategic communicator of the Rio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6 Games. And we're also joined by Mr. Derek Charway from Ghana.
a former sport organizer at the University of Ghana. And moderating this session, we're very pleased to have Ms. Tanya Braga, who is head of legacy at the IOC. So now I'll turn the floor over to Ms. Braga. Thank you.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your presence and for making this forum very interesting for everyone. So the idea now is to have a discussion based on the previous presentations. And I would like to start with Mr. O and one question to make the bridg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It was very interesting to hear from you and all the legacies that are still alive in Seoul and Korea 30 years after the Summer Games that was hosted in '88. So my question for you is, what are the learnings from this experience that were useful in ensuring the success of Pyeongchang Legacy? What you learned with your own experience and how you apply this to building a strong legacy for Pyeongchang? I think from my past experie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av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Olympic City citizens as well as Korean nation as a whole. The important thing is to make people fully sense and appreciate the passion and the enthusiasm and the dedicati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people and governmental people also. And I me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To make people feel, as Mr. Folong mentioned, make people feel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for example, as their own games. They feel the ownership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think. Thank you. And talking about ownership of the games for the Korean, but also for people in other areas of the world, I woul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of the presence of Mr. Chawe from Ghana here and ask him, because he is about to conclude very soon his master on sport management at the Dream Together program. That is one of the legacies of Pyeongchang. This program to build the new generation of sport managers in developing countries was at the heart of the candidature of Pyeongchang and part of the legacy that Pyeongchang would like to leave for the countries. So I would like if you could share with us from your own perspective how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initiative of Pyeongchang for Ghana and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at is the legacy you see from Pyeongchang for you, your colleagues, but also for your country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in general? Well, thank you so much. I think, sorry,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first of all, it's not new because this is embedded in the ideology of Olympism, which talks about it being a philosophy of life, and Olympic in itself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ciety. So I think myself and then my colleagues over here, we are very, very fortunate to be part of this legacy which has already started. I can liken that to the London 2012, which talk about inspiring the world. And I think this is a very unique opportunity for us to receive this opportunity and then go back to our countries and then give back. Listening to one of the presentations, I think there was a mention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the Olympics, or tangible or intangible impacts of the Olympic. And I think these are some of the impacts that usually we take for granted. So we getting this opportunity
it's an amazing experience. And I think it is that aspect of the legacy, which I call it sustaining the ideals of the Olympics, which stay with us forever, right? So it is important for me to go back to Ghana, get all these experience, and then contribute to my country, which in itself forms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of the IOC. So basically, this is what I have to say. Thank you, Mr. Chawe. And now reverting the question to Mr. Furlong, that has been just mentioned. We used to say that once an Olympic city, always an Olympic city. And we can see from your thought, from your speech, that the flame is still alive very much, not only in Vancouver, but in the whole Canada. So the question is if you could share with us some ideas on how to keep legacy evolving, how to keep people engaged now that you're approaching 7 years after the Games. What was your work to keep the Canadians and the Vancouvers connected with the Olympic flame after the Games?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first of all, you know, Vancouver was a happy story, and people like to hear it. And so it's important to, the games end, people have their experiences, they go home, and what's left behind is the legacy of the games in a million different ways and forms. And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o never forget and to keep celebrating and talking about why the games were great and what we can take from and use going forward in order for the city to continue to grow and thrive and excel and exceed. And so in Vancouver today, you know, I said this morning or earlier today that the city has a smile on its face. The people of Vancouver and the people of Canada believe in their hearts that they've done a good thing. And by reminding ourselves of what that means and the things that we confronted and faced together, by including everybody, it allows us to talk about the games and build on it going forward time and time again, because it's a great example. So, you know, I think people in Vancouver all have their own Olympic story. They all have their own way of describing what the Olympic Games meant to their families.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 sort of made it so. We told the public that if the Olympic Games of 2010 are to be remembered, everyone needs to be a participant. Everyone needs to own this and be part of it. And so, for example, I'll give you one example of the power of that. We were planning our transportation strategy, and I'm sure this is a very big deal here. But when we were planning our transportation strategy, there was a view in the city that the city would be blocked up by traffic. And so we had a forum like this, and someone at the forum from the media asked me, well, what is the transportation strategy for Vancouver? And I said, well,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ask people to park their cars and leave them in their own driveways and embrace public transport and come downtown and celebrate. And the answer we got was, well, people are never going to agree to do this. Why would they park their cars? And the answer they got was because the people of the city are organizing these Olympic Games, and they will do everything they can to be a success. And for those people in this room who were in Vancouver, they would probably all say getting around was pretty easy. People did park their cars. People embraced the chance to say, when I was asked to help, I played my part. So today, we